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9월 10일 둘째 주까지 벌써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 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를 공략해볼 종목을 같이 선정해보시죠. 금주에 여러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바로 공정위의 네이버 카카오를 지목하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뉴스가 가장 큰 빅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비교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인터넷 대표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네이버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에 대한 이런 규제 부분이 시장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9월 10일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3125, 코스닥은 1037을 기록하면서 살짝 지수가 잘 버텨준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주요 이슈로는 공정위 네이버 카카오를 건드렸다는 소식, 또 코오롱 그룹이 수소산업주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섹터 쪽에서는 무선 충전 기술 캠트로닉스가 귀환하고 있는 모습, 건설 중소형주가 정치 테마주로 많이 엮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 처리 장치라든지 하반기에 또 비트코인 시세가 오를 수 있다는 두나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도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에코프로비엠과 SK이노베이션,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LS전선 아시아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캠트로닉스와 코오롱 글로벌, SKIE 테크놀로지와 SKC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살펴보시면 일성건설과 아모센스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윌링스와 같은 태양광 신소재 관련 기업들 코오롱과 함께 주목을 받는다는 느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와 현우산업, 한일진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네트워크스라든지 인성정보, 로체시스템즈, 삼성공조, NK맥스, 푸드웰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개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섹터의 흐름이 좋은지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밥솥 쪽이라고 엮이곤 있지만 윌링스가 태양광과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연내 전기차 충전기 상용화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26%나 상승하는 모습,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당분간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무선 충전 기술 쪽에서 아모센스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캠트로닉스와 RF텍,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영향이 끼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중소형주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성건설이 또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3일기업공사, 서한, 화성산업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두나무 관련주라든지 조선 쪽, K뉴딜리스 쪽에서는 2차전지가 확실히 압도적인 느낌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LPG와 화학 섬유 일부 관련주, 창투사 쪽에서 네트워크 통합 관련주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쪽에서는 코오롱과 코오롱 인더,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 우리기술투자, 카카오,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SKI 테크놀로지와 SKC, LNF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항상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 느낌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이 올라가는 느낌이 나고 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수가 많이 쉬어가는 찰나에도 충분히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차 관련 이슈는 끝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 수소차 관련 뉴스까지 나오면서 코오롱 그룹이 주목을 받고 있고 코오롱 인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투머치팍의 주도주 섹터 탑10을 선정하였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코로나19 이후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회복이 되었었는데 잠시 또 지수가 쉬어가더니 최근에 다시 풍력과 태양광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쪽에서는 각종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조선 쪽에서는 친환경과 엮이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 다시 또 눌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 쪽에서는 충분히 많이 올라갈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건설 쪽에서는 모멘텀이 약해진 가운데 정치 테마가 끌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G가 생각보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부분 확실히 느껴지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시설 투자를 확충하고 있는 기업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체적인 산업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소형 주주들이 반드시 반등할 때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 탄소 중립, 온실가스라든지 폐기물 관련주들도 여전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미래차 부분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소차 관련 뉴스가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 파괴 시황 분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윌링스가 26%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소 관련 쪽으로 좋은 모멘텀을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SKI 테크놀로지, 전기차 쪽으로 계속해서 이 산업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수소차 관련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일은 건축 제품과 전자 제품, 가스 유틸리티 쪽에서 조금의 상승폭이 나오고 있고요. 항공사라든지 식료품 관련 쪽도 주목을 받고 있고 독립 전력 생산 및 에너지 거래 쪽, 신재생 쪽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TCK와 같이 가치가 있는 기업들도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나오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은 또 많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이 매우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피 3100선을 지키면서 상승 마감하였고 개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에 돌입하면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은 특히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를 다시 한번 사들이면서 주가를 지켜주고 있고요. 암호화폐 가격이 최근에 혼조세인 가운데 LG전자가 LG이노텍과 함께 애플카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코어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큰 뉴스는 공정위가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조정에 왜곡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플랫폼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위에 이어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흔들렸던 네이버 카카오의 공룡 플랫폼을 좀 잡겠다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쪽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어떤 쪽으로 계속 확산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에게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쪽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경쟁 이슈 등 학술 토론회에 참여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는 부분, 대표적인 조작 사례로 네이버와 쿠팡을 거론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41만 원으로 시가총액 67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고 있고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가 돼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티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겨냥한 발언이었다는 부분에서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주일에 1회 카카오티 호출 거부의 날을 지정하겠다는 내용까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빅테크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여파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25일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는데요. 6개 보험사와 제휴해서 자사 플랫폼에서 차 보험료를 비교해서 보여준 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 명목에 수수료를 받아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카카오가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에 맞춰서 플랫폼 화면 구성이나 라이선스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24일까지 계도 기간인 만큼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요 메신저가 대부분 큰 독점 플랫폼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MAU를 보시면 주요 메신저는 카카오가 4,498만 명으로 거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501만 명, 라인이 198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시장에서도 카카오티의 MAU는 1,016만 명에 달하는 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UT 86만 명, 타다 9만 명, 마카롱 택시가 3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를 대표로 하는 인터넷 대표주들 아프리카 TV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빅테크 규제가 어떤 쪽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백신 관련 뉴스를 살펴보시면 미국에서는 총 1,400만 명이 얀센을 접종하였다고 하는데요. 얀센 접종 계획이 자꾸 미국 백신 접종 계획에서 빠지게 되면서 모더나 화이자 이외에 얀센을 맞은 백신 접종자들은 언제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을지 요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뉴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얀센, 한국 얀센에 투자했던 부분인데 주가는 최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월 이후에도 백신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서 추가 완화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방역 지침이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부터 상위 12%까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광명시에서는 상위 12% 25만 원을 직접적으로 챙겨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광명시는 총 1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도 재난지원금을 90%까지 올리자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합당한 경우에 지급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등 편의점 관련 종목들이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라든지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 결제 관련된 종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우 많은데요.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강소기업 YM텍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하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5.36%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YM텍은 지난 8월 말에 실시했던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2,939.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는데요. 청약 증거금으로 6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었습니다. YM텍은 공모가를 당초 희망했던 25,000원보다 28,000원에 확정하였는데요. 상장 후 6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전체 기간 배정 물량의 68.28%라는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M텍은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생산 인프라 확장 및 자동화 설비 구축에 사용한다는 내용 밝히고 있고요. 회사가 보유한 공정 자동화 자체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차 릴레이, 핵심 제조 공정 자동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3,182억 원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공정위 플랫폼 규제에 따른 빅테크 규제가 다른 어떠한 기업들에 영향을 끼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